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해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입장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우리나라를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자체를 일반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국가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 대비해서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러한 비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일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권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저희 진짜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해버리면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인상해버리면 진짜 가게를 폐업을 해야 될 정도예요. 바쁠 때 이렇게 사람을 쓰고 싶어도 너무 인상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저희 아들이 와서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사장님을 자처하는 이들이 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을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이들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를 보낸 뒤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을 좀 찾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구하더라도 그 주휴수당 문제 같은 걸 걸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일할 시간을 저한테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응답이 32.2%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 그런 어떤 육체적 그런 비용 자체가 무게감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내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정 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최저임금의 인상만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업종 등 상황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대도시와의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이원적 구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어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중앙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80% 줍니다. 그래서 일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개선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